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미세현미경 치료를 해서인지 몰라도 다른 병원에서 발치 진단 받은 케이스들을 많이들 살리고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된다. 이건 재치료가 불가능하다. 다양한 이유로 발치 진단을 받고 있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발치 진단을 받아서 진짜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발치를 해야 될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제가 이제 이미 유튜브 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례를 올려서 거의 500케이스가 넘는 케이스들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성공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재치료가 어렵긴 한데 성공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연세 많이 된 치과를 찾아서 정말 멀리서도 찾아서 오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모두 살려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제대로 된 임플란트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안 되겠다 발치 진단을 내렸지만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한번 케이스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음식을 씹을 때 이제 아픈 통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더니 이제는 잇몸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다른 치과에서는 뽑고 임플란트를 합시다 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어차피 재신경치료 해봤자 성공률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힘들게 재신경치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치 진단을 했던 케이스가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쪽 부분의 치아인 것 같아요. 이쪽이 씹으면서 아팠는데 씹을 때 통증이 있었고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 잇몸 통증까지도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런 만성염증이 그렇게 통증을 수반을 하진 않거든요. 통증이 극심해져 가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으로 굉장히 세균들의 농이 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피곤하고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자고 그런 환자분의 면역력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이라 그렇게 안 좋은 상태일 때 보통은 이런 만성염증이 약간 급성화되면서 통증이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뭔가 이 통증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요즘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대기를 많이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신경치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살려보는 쪽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치근단 사진이고 여기 이제 잇몸을 누르면 이제 아픈 통증이 있고 여기는 과거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뜯고 들어갔는데 뜯기 전에는 여기가 지르코니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랐.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죠. 이거를 과거에 레진 코어를 했어요. 레진 코어 하면 전부인가요? 레진 코어를 제대로 깨끗한 상태에서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이 심해서 레진을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는 더 지저분해요. 이런 지저분한 상황은 당연히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뿌리 끝에 염증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지저분한 걸 싹 제거하면서 신경관을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과정을 할 때는 제가 꼭 이 러버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죠. 만약에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 러버댐을 안 하고 한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이 치아는 치아를 살리네 마네 하는 그런 기로의 순간에 있을 때는 원칙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신경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선생님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러버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러버댐을 아예 안 끼고 무슨 러버댐이냐 신경치료하는데 러버댐 전혀 필요 없고 우리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러버댐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경
신경치료를 딥하게 공부를 하고 정말 서울대학교 보존과 아니면 세브란스 보존과 이런 데 이제 가보시면은 러버댐을 안 하고 하는 치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이 러버댐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중요한 치료다. 근데 이게 하기가 굉장히 비용은 또 따로 들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개인 병원들에서는 아직도 안 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신경관을 찾아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고름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제가 염증이 신경치료가 이미 되어 있는데 만성 염증이 급성으로 바뀐 상태에서 환자분의 통증이 심한 분들은 안에서 농이 차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신경관을 뿌리 끝에까지 차줘 들어갔더니 고름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 고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오늘 밤에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로 숙면을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환자분의 통증이 해소가 된 거죠. 통증. 이 농이 못 빠져나오고 안에서 붓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농이 빠져나오면서 압력이 감소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고 이건 하악 대구치기 때문에 근관이 보통 4개의 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2개가 있고 이쪽에도 2개의 근관이 있는 상태여서 근관을 탐색하고 들어가서 근관 길이를 쟀고 한 3번 만에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관을 요렇게 해서 4개의 근관을 찾아서 잘 마무리를 했고 여기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임시재료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레진 코어로 잘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레진 코어 보이시죠? 레진이랑 치아랑 접착을 잘 이루어줘야 다시 세균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날 실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크라운을 씌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뭘까요? 여기서 염증 양상이에요. 염증 양상. 염증 양상이 뿌리 끝에만 얌전하게 이렇게 뼈가 녹아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뿌리의 종축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뼈가 녹아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항상 크랙, 금이 간 거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는 통증이 없어서 일단 크라운을 씌우는데 경과관찰을 잘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씹을 때 아픈 증상이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고름이 다시 잡히면 언제든지 빨리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경과관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이 이렇게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과관찰을 하러 오셨는데 6개월마다 저희 체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년 10개월 만에 오셨어요. 1년 10개월을 보니까 어쩌죠? 이 뿌리 주변으로 완전히 하얗게 이 주변에 까맸던 염증이 완전히 하얗게 다 찬 거죠. 그래서 치료 전후의 모습을 보면 치료 전의 모습은 이쪽 부분이 굉장히 염증이 심했고 그랬는데 여기가 하얗게 다 찬 거죠. 이렇게 경과가 좋으니까 이런 환자분들은 모든 치아를 저희 병원에서 좀 맡기고 치료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반대편 쪽의 치료도 이제 퀄리티가 나쁘고 잇몸 부분이 싸게 아프고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까지 두통이나 꼭 대상포진 같이 아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쪽을 보니까 또 아래쪽 똑같은 위치에 신경치료가 썩 훌륭하게 되지 않은 치아가 있는 거예요. 그쪽 치아를 갖다 치료를 한 거죠. 여기는 이제 PFM이라는 크라운이 되어 있었고 이거를 뜯어냈는데 신경관은 뿌리 끝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밖에 치료가 안 돼 있고 신경관이 좀 짧게 되어 있고 환자분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재치료를 들어간 거예요. 반대편을. 그래서 이제 반대편을 뜯어봤더니 역시나 레진 코어가 되어 있네요. 이 레진이 되어 있으면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접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진을 다 걷어내고 이제 신경관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에 이렇게 겉아퍼차가 올라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좀 이제 러버댐을 걸고 이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에가 지저분해요. 세균 왕창 많죠. 그래서 신경관을 마찬가지로 4개를 찾아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약재를 집어넣고 3번 만에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겉아퍼차는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레진 코어는 남기지 않고 싹 제거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레진 코어로 잘 밀봉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밀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크라운을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1년 10개월 후 사진을 보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아직은 내 치아같이 익숙하진 않지만 씹는 느낌은 편해졌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의 처음에 왔었던 불편한 증상이 다 해소가 된 거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정말 걱정했던 요 뿌리 끝에 J자 쉐입의 치근단 염증도 뼈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 부분은 우리가 엄청 걱정을 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신경치료한 재료가 살짝 넘어가 있네, 그거 갖다가 이제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내부를 깨끗이 청소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주변에 뼈 차는데 대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살짝 신경관 뿌리 끝을 넘어가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 전이었던 거 신경관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줬더니 6개월 이상 잘 쓰고 계시더라. 그리고 이 치료 중간 과정을 보면 굉장히 더러운 걸 깨끗이 해서 크라운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걸 깨끗이 크라운으로 완성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통증이 있고 과거에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치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져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보시고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타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해 주시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이덴TV로 직접 제가 그 질문 중에 일부분 좋은 질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는 시간을 자꾸자꾸 마련해서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